안녕하세요, 짠토끼입니다. 뭔가 어색하죠? 오늘은 새로운 작업물을 만들려고 해요. 그동안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고 최종 디자인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부터 상점을 운영하면서 레진 판매를 한다면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라고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순서를 밟아가지고 좋은 작업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어제 정산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촬영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저축까지 다 하고 거의 저축의 끝물이었는데 촬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없답니다. 뒤에 부분만 약간 있어가지고 어떻게 수습을 하긴 했는데, 아마 오늘 이거 레진 작업하는 영상 뒤에 갑자기 붙을 거예요, 이상스럽게. 그래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즘 자꾸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뭔가 안 도와줘요. 그래서 정산하는 영상은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우선 오늘 할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레진 바인더를 만들면서 늘 어렵고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레진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온습도에 너무 예민해요. 작업 시간도 달라지고 변형도 되고 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정성과 비례해야 저도 행복한데, 어떻게 보면 행복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늘 가지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레진 베이스가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고, 작년에 제가 6월달부터인가 레진 바인더 만드는 걸 했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실패의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지금도 뭔가 하나 디자인 내려면 많은 테스트를 하고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냥 투명한 아크릴 위에 내가 그림을 그리고 레진으로 코팅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투명한 아크릴을 몽땅 주문을 했었답니다. 아크릴은 약간 평면으로 느껴지는데 레진은 투명하면서도 이렇게 입체감 있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이왕이면은 판매를 할 때 안정적인 상품을 판매하면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아크릴 위에 그림을 그려보는 걸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레진 위에도 아크릴 물감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게 일반 그 종이가 아니다 보니까 붓터치 이런 부분이 더 약간 제 의도와 다르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릴 위에 그러면 스케치 정도만 해볼까 해서 라인을 그렸었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디자인이었는데요. 우선 보여드릴게요. 그냥 투명한 아크릴 위에 이렇게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신부의 모습을,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의 모습을 물감으로 라인을 다 스케치를 했어요. 스케치하고 이제 그 위에 파츠를 올린 거죠. 갖가지 파츠들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꾸몄고, 그 위에 또 레진으로 탑코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면은 레진이고 이 안쪽 면은 그냥 아크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레진 바인더 같아요. 장점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예쁘게 만들어 봤고, 이걸 너무 예뻐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제가 매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판매를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우선은 그때그때 이 스케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에 다시 스케치를 했답니다. 아이패드에 스케치를 하고 그걸 아크릴에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스케치만 딴 아크릴 바인더가 제작이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파일을 보내서 의뢰한 걸로 스케치만 이렇게 따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제작이 된 아크릴 바인더 위에 제가 파츠를 하나하나 다 올리고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작업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카메라에 정말 담길까 싶은데 정말 실제로 보면 너무 영롱하고 진짜 예뻐요. 뭐라고 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두 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린 거, 요거는 이제 아이패드로 작업해서 아크릴 인쇄 맡겨서 나온 거. 확실히 요게 더 라인이 깔끔하긴 하죠. 이거는 아무래도 붓 터치를 하다 보니까 옆으로 번지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날것의 느낌이 또 있어가지고 예쁘지만 요것도 이제 깔끔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밋밋한 아크릴이지만 작업을 하면 이렇게 화려하고 입체감 있는 레진 탑코트 바인더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뒷면은 그냥 심플하게 펄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 정말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요. 자, 이 디자인 하나 하고 오늘 또 작업할 게 요겁니다. 제가 그 밤 하늘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달밤 저축 그리고 굿나잇 저축 이런 것들 만들었었는데 레진으로 또 연보라색 바인더도 만들었었죠. 근데 이렇게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제가 늘 꿈꾸던 밤하늘을 재현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인쇄를 맡겼고요. 아크릴 인쇄 나온 거에 이제 또 레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파츠가 올라가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별 3개 이렇게 파츠 받고 글리터를 다 뿌린 거예요. 레진으로. 그래서 이렇게 최종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두 개를 보면 입체감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예뻐.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게 평면적인 아크릴 그리고 레진 코팅하면 이렇게 나와요. 안정적으로 나온답니다. 뒷면은 그냥 아크릴, 위에는 레진. 그래서 레진의 효과가 굉장히 커요. 뒷면은 이렇게. 별이 정말 우수수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트가 되는 거죠. 짜잔! 예쁘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2가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먼저 비교적 간단하게 파츠 올릴 수 있는 밤하늘 바인더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바다 바인더 만들려고 지금 파도 표현하는 거 계속 연습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작업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꼭 성공하고 말 거야.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표현이 돼가지고요. 더 하려고 해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시간 나면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별 파츠입니다. 별 파츠. 쭈쭈쭈. 종이컵이어서 지금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요. 빨리 묻혀야 돼. 저는 이거 파츠 올리는 거는 작업 시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요거 UV 레진을 사용을 해요. UV 레진 사용해가지고 굳혀줄 거예요. 바로 고정을 시켜야 돼, 위치를. 이 위치에다가 고정을 시킬 겁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가 맞는지는 이따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2번째 파츠도 이렇게 양면을 충분히 다 적셔줘야 돼요. 스타라이트 이즈, 여기 이즈의 I 소문자 점 위에 올라갈 거예요. 별이 다 정해져 있어요. 퍼울링 이쪽에 약간 포인트로 또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UV로 즉각적으로 굳혀주지 않으면은 이 파츠들이 경화되는 동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했던 그 위치에서 이탈하게 돼요. 하지만 UV 레진은 넓은 면적에는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변형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위치인데 뭘 그렇게 오랫동안 수정을 하느냐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다 한 끗 차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경화를 시켜줄 거예요. 큐어링. 요거는 눈에 안 좋으니까 제 눈도 여러분의 눈도 소중합니다. 레진은 바로바로 닦아줘야 돼요. 여기저기 묻으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물티슈를 엄청 쓴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경화가 됐어요. 이제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었어요. 이제 여기에 레진 탑코트만 해주면 돼요. 뒷판은 제가 아침에 먼저 좀 부어놨었고 요거는 영상 찍으면서 앞판 좀 보여드리려고 남겨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파츠 많은 웨딩 바인더. 웨딩 바인더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인쇄가 되면서 오잖아요. 단가가 꽤 높아요. 제가 매번 그리면은 좋을 텐데 일률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의뢰해서 인쇄를 했는데 너무 비싸요. 이제 제가 이 위에 작업을 할 겁니다. 레진을 소량 짜줬고요. 이런 파츠 같은 거 글리터 오픈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이 가루가 엄청 미세해가지고 날리거든요. 그럼 엉뚱한 곳에 레진 작품 위에 이렇게 앉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좀 멀리에서 해줘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걸 생각했던 게 여기는 이제 시스루 부분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 이제 드레스 있는 부분은 글리터로 화려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리터가 다른 종류가 들어갈 거예요. 우선 시스루 부분만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더 속도가 안 나는 것 같네요. 이거는 농도를 엄청 걸쭉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시스루 부분이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들고 하면 안 되는데 우선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영상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제 머리만 보일 거거든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해야 돼요. 가까이에서. 라인 침범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한다고 해놓고 라인 침범해버렸어. 이따가 정리해야겠어요. 가급적 제가 인쇄를 맡긴 이 라인에는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벌써 뭔가 다르죠? 이제 라인을 좀 정리할 거예요. 아마도 편집이 될 겁니다. 머리만 나올 거야. 네, 이렇게 라인이 정리가 됐고 한 번 또 굳혀줄 거예요. 이제 여기 드레스 부분에 올라갈 글리터를 여러가지 섞어줬어요.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은 머릿속에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뭐 디자인 뽑을 때마다 너무 시간이 걸려요. 집에서만 뭐 있는 게 아니고 본업이 있으니까 업무랑 이걸 계속 같이 박자를 맞춰가지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농도가 맞춰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농도. 엄청 반짝거리죠? 가까이서 보면서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이따가 머리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머리가 뒤통수도 안 예쁘고 한데 그냥 이해해주세요. 저는 우선 이걸 의뢰를 맡겼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아크릴에 재현이 될까? 그 의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웬걸 라인이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응용해가지고 여러 디자인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제 머리 지금까지는 안 나왔겠죠? 너무 곤란해요. 요렇게 조심스럽게 파츠를 올려줘요. 이미 글리터가 너무너무 화려하거든요. 파티 같으면 조신한 신부 이미지랑 조금 동떨어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리터 선택할 때도 엄청 고민했어요. 어떤 글리터가 어울릴지. 맨날 테스트만 하는 인생이에요. 이따가 후반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영상이 안 찍혀 있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난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야? 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뭐. 이미 일어난 일이고 저축한 걸 뭐 다시 빼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을 순 없는 거잖아요. 편집을 제가 얼마나 아마추어처럼 티나게 할지 기대가 되는구만요. 이거 손이 포인트야. 손가락. 이 손가락 그릴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몇 번을 지웠다가 다시 그리고 했어요. 새끼손가락을 약간 이런 느낌을 살짝 내고 싶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글리터 올리고 나서 또 측면에서 또 다 봐야 돼요. 어디 한 군데만 또 뭉쳐있진 않는지 봐줘야 된답니다.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편집할 때 또 힘든데 이거 빨리 감기 해야 되는데요. 그죠? 모자라면 어떡하지? 약간 애매하네요. 이번 주는 뭐 브이로그 올릴 것도 없어요. 계속 집에서 작업만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작업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선주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먼저 정보를 알려드려가지고 그분은 먼저 받아보셨답니다. 1호가 되신 거죠. 1호. 너무나 귀한 1호.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진짜 이거는 모두가 구매해야 된다. 모두 다 소장해야 된다. 너무너무 예쁘다. 영롱하게 예쁘다. 행복하다고 하셔서 저도 진짜 많이 행복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받아보시는 분들도 행복을 느껴야 저도 좋잖아요. 기대치가 있을 텐데 기대에 부응해야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의 정성도 물론 적지 않죠. 엄청나요, 정성은. 하지만 또 이제 지출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부담되잖아요. 진짜 갖고 싶으면 막 꿈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꿈에 나올 만큼 예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고심해가지고 이거 디자인 뽑고 만든 거거든요. 꿈에 나와라! 뭔가 아주 찰떡같이 양이 맞을 것 같아. 귀신같이 양을 맞출 것 같아요. 제 머리가 안 나왔어야 됐을 텐데 머리가 나왔으면 어떡하지? 레진 작업하는 거 막 영상 올리는데 막 잠옷 나오고 막 이러니까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잠옷 입고 작업해야지 잘 나와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양이 딱 맞았어요. 이게 남아도 되게 속상해요. 이렇게 딱 맞으면 괜히 내가 뭔가 손에 저울 달린 것 같고 기분 좋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요리하고 그러실 때 정량에 딱 맞춰가지고 나오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손에 센서가 달린 느낌. 혼자 그런 거에 되게 만족하는 변태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올려졌고요. 이제 제가 머리 받고 요거 글리터 조금 더 펴주고 라인이랑 좀 정리해야 돼요. 지금 최대한 안 튀어나오게 발라놓긴 했거든요. 올렸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라인을 다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이따 봐요 막 이런 거 하던데. 이런데 좀 뭉쳐있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이런 걸 다 펴주는 거예요. 라인 정도만 이렇게 평평하게 정리를 하고 살짝씩 좀 튀어나온답니다, 위로. 그것도 입체적인 매력이 되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조금씩 펴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서 쉽게 가면 예쁜 작품이 안 나와요. 어렵게 가야 돼. 손도 엄청 많이 가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아크릴 베이스에 작업을 하면 뭔가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레진으로 이제 100% 다 작업을 하는 것도 엄청 매력이 있어요. 그게 제일 예쁘긴 해. 네, 경화되는 속도랑 막 이런 것도 엄청 나니까 위에 이렇게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사포질을 할 수도 있는데 아주 뾰족하지 않은 이상은 그것도 그냥 매력 있게 두고 이제 이 위에 레진 또 탑코팅 할 거니까 그때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렇게 글리터를 얹은 거예요. 각도 볼 때마다 밑에서 보면 살짝 보라색, 파란색 이런 느낌이고 위에서 보면 노란색, 핑크색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게 돼. 자, 기가 막히게 다 써버렸죠? 이제 굳혀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여기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약간 정리를 해줬고요. 사포질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진주하고 리본 파츠를 올릴 거예요. 이렇게 파츠가 준비되어 있고 이것도 밑면에 레진을 한번 코팅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1차로 위치 잡아줬는데 이걸 또 디테일을 다시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를 최종적으로 잡을게요. 자, 이렇게 레진 파츠가 위치가 고정이 됐어요. 전부 다. 이제 이 위에 코팅을 해야 돼요. 오늘 코팅하는 거는 앞장, 뒷장, 그리고 밤하늘, 앞장 이렇게 3장 작업할 거예요. 보통은 이제 뒷장까지 해가지고 2세트 작업을 하긴 하거든요. 오늘은 3장만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위에 레진 코팅을 해줄 건데 이제 믹스를 했어요. 레진을 믹스를 열심히 했더니 기포가 어마어마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포 없애는 거 스트레스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기포를 없애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비싸요. 많이 비싼데 도저히 이렇게 맨날 기포 없앤다고 라이터 쓰고 또 히트 쓰고 하니까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건강에 너무 안 좋잖아요. 기포 제거하는 기계를 우선 구입을 했답니다.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이제 코팅을 할 건데 얼굴 부분에 펄이 올라가 있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부분은 아직 글리터를 섞지 않은 상태에서 투명하게 코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파츠 같은 게 올라가면 이런 주변에도 기포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나중에 또 이제 글리터 섞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또 모이거든요. 그래서 좀 범위를 살짝 넓게 올려주고 여기 글씨 있는 부분도 투명하게 우선 올려줬고요. 이따가 좀 자연스럽게 섞이게 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 작업하다가 깜빡하고 그냥 글리터 다 섞은 상태에서 쏟아 부어버렸거든요. 정신 차리고 해야지. 우선 이렇게 도포해놓고 이제 글리터를 섞을 거예요. 여기 보면 글리터가 있죠? 글리터를 이제 섞어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코팅하는 게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저처럼 막 이렇게 하면 다 흘러 넘쳐요. 하면 안 돼요. 제형이 엄청 꿀같이 끈적거리는 상태여서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요. 이것도 작업 속도를 맞춰야 돼요. 그냥 몽땅 부어버리면 되지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균일하게 펴줘야 돼요. 몽땅 부어야 될 때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코팅하는 거니까 좀 더 섬세하게 작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펴 바른 뒤에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기포도 빼줘야 되거든요. 빨리 더 붓기 전에 측면에서 보고 정면에서 보고 여러 각도에서 막 보면서 해야 돼요. 미처 내 눈에 안 보였던 부분이 또 측면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서서 작업을 하는데 막 오래 서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기도 하고 허리도 아파요. 트위스트 하니까 여러 각도로. 오늘은 영상 찍으니까 혼잣말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 작업할 땐 그냥 음악 틀어놓고 음악 들으면서 그냥 무념무상 예쁘게 되라 예쁘게 되라 꼼꼼하게 되라 이런 생각만 하면서 만든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영상이 어떻게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왜 저러지? 하시면 어떡하지? 테스트하고 막 업체랑 또 연락 주고받고 하면서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요즘 뭐 이웃분들 유튜브 영상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막 댓글 달아주시는 감사한 분들 막 겨우겨우 인사 남기고 이러고 지내고 있네요. 근데 좀 저도 이거 안정적으로 끝내면 좀 나아지겠죠? 우선 레진 코팅을 하는 거는 끝났고 이제 기포하고 먼지 제거해야 돼요. 먼지 있는 거 볼 때 거의 요 각도에서 밑에서 빛 반사된 거 보면서 먼지를 찾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 100% 없게 확인을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글리터에도 같이 먼지 같은 게 잡티같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먼지가 가끔씩 붙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쩔 수 없죠. 수작업이니까. 가급적 안 붙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노랗고 핑크빛, 밑에서 보면 약간 푸른 이런 느낌도 나고 진짜 예뻐졌죠? 이렇게. 네, 영상이 재미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크릴 바인더 위에 이렇게 레진 코팅을 해가지고 작업물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레진 만드는 영상은 여기 위에 이제 덮개를 덮고 먼지가 앉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과일 뚜껑이 이게 사이즈가 딱 맞아요. 먼지 앉지 않게 덮어준답니다. 이제 경화하는 거 기다려야 돼요. 이게 아무리 그 위에만 코팅을 한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경화를 시켜야 되니까 최소 이틀 정도는 이렇게 두는 거예요. 찍힘이나 이런 거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배송을 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뒤에 어떤 영상이 붙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축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영상 촬영 또 해가지고 상점에 올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아니 지금 이제 빵순이 채우려고 마지막으로 잔돈도 다 바꿔놓고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떻게 수습하지 이걸? 영상이 안 찍히고 있었어요. 진짜 지금 어떻게 저축도 다 했는데 뭐 다시 꺼낼 수도 없고 이번 영상은 어쩔 수 없다. 어쨌든 3월 둘째 주는요 제가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 먹었고요. 장 한번 받고 뚜껑 사서 화장실 청소했고, 이제 저번 주에 연말정산 10만원 저축했던 거 이번 주에 기록해주고, 그리고 선저축한 거랑, 그리고 잔액이 13만 7,590원 남았어요. 그래서 총 저축 기록은 33만 7천원을 해줄 거고요. 이미 그 잔액으로는 저축을 다 속지에 채운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예산, 이번 주 예산 30만원 찾아온 거고, 그 중에서 이미 저축을 했습니다. 웃긴다. 저축을 하고 지금 72,000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상 안 찍혔으니까 저축한 것도 기록을 해놔야겠다. 까먹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아까 좀 5만원권 저번주 예비비에 넣어놨던 거 그대로 2장 다 들고 와가지고 좀 금액을 크게 했거든요. 웨딩에 5만원, 웨딩에 5만원 넣었고, 리본에도 5만원 넣었어요. 여기 5만원, 오늘 색칠한 거.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요즘 왜 이럴까요? 그리고 무지출. 제가 이번 주에 무지출 4번 해가지고 월, 수, 금, 토 5,000원씩 2만원 넣었답니다. 아이패드에 바로 기록을 하면 좋은데 지금 공간이 조금 그러니까. 그리고 레빗 저축은 7,000원하고 5,000원, 5,000원 해서 17,000원 저축했어요. 그리고 26주 저축을 아직 안 했어요. 26주 저축을 하고 빵순이를 해야겠다. 미쳐버리겠어요, 정말. 정말 왜 이럴까.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 같아. 왜? 영상을 날려먹고 말이야. 8주 차고 17,000원 저축해야 돼요. 슉. 17,000원. $55,000원 남았고, 55,000원 남은 거 이제 빵순이에 올인하려고 해요. $55,000원 가지고 이 저축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최대한 채우고 안 되면 예산에서라도 빼가지고 더 저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금액이 크진 않아서 휴 2만원 35,000원 남았어요. 이제 21,000원. 여기만 이제 채우면 돼요. 더블이었어. 다른 것도 더 긁어야 되나? 마지막 페이지가 금액이 좀 있네요. 45,000원인데 예산에서 끌어와야지 뭐. 그러면 선저축을 15만원을 해버릴까요? 그리고 다른 저축도 좀 채울까요? 45,000원. 우선은 저축을 64,000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45,000원을 저축을 해버려야겠다. 깜짝 놀랐어요. 돈을 제가 잘못 뺐나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이렇게 하니까 맞네요. 19,000원 남았어요, 이제. 잔돈이 많은 여기 포뇨랑
토토로에 하면 되는데 토토로는 진짜 많이 안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토토로를 좀 채워주는 게 좋겠어요. 앞장부터 채워볼까요? 앞장 남은 잔액이 25,000원. 으악, 25,000원? 19,000원 해야 되는데 19,000원 6,000원 빠지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4,000원, 2,000원 빼고 나머지 금액 채우는 걸로 해봐야겠다. 됐다. 아유, 그리고 여기 또 1,000원짜리 너무 많으니까 빼줘야지 또. 15, 2만원. 금고가 있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해서 저축은 끝났고, 아까 제가 원래 예산 20만원에서 5만원 저축하는데 빼버려가지고 15만원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고, 뭐 친구랑 토요일날 약속 있는 거 말고는 다른 지출은 안 해야죠 뭐. 친구랑 약속이 있으니까 이날 돈을 좀 넣어놔야 돼요. 둘에 6, 7, 7만원은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자고 해가지고 한 끼 식사 10만원 넘게 쓸 것 같긴 하거든요. 보통은 만나면은 반반 계산하거나 제가 사는 경우는 많진 않고 친구가 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돈을 잘 버는 친구들이니까 고맙게도 밥을 사주고 이럴 때가 좀 있답니다. 다이소는 한번 갈 수 있어요. 저번 주에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번 주에 안 갔었는데 이러면 또 다음 주에 한번 가겠죠? 생필품 만원. 마트는 안 봐도 돼요. 지금 냉장고에 먹을 거 많아요. 그리고 약속 있고 그럼 또 안 먹으니까 이번 주는 마트 예산은 패스하려고 합니다. 식비도 이번 주는 패스. 약속 있으면서 어차피 외식하니까 쇼핑도 안 해. 저 바쁠 예정이거든요. 그럼 안 써요. 여기까지 하고, 요거 예산 병원비도 없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많이 안 넣고 나머지 그냥 그게 그거긴 한데, 기타 비용에 2만원 넣어놓고, 그리고 예비비에 5만원 넣어놓으면 되겠어요. 예산을 좀 심플하게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전체 예산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건데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금 더 현명하게 분배해가지고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1인 가구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출이 다양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단조롭게 잡아도 그냥 그 안에서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돈 들어가거나 그런 거 말고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그 목적 저축은 좀 잘 채워놔야 될 것 같고, 세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예금 찾고 하면서 혹시 모르게 또 부모님한테 목돈 들어갈까봐 그거는 아직 킵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파킹 통장에다가 모셔놓고 있어요. 바로 꺼내가지고 써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돈들 말고는 목적 저축을 차분히 좀 채워가면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점에 레진 탑코트 하면서 바인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주문을 해가지고 상품이 오면 거기 위에 또 제가 추가 작업을 하는 거여가지고 그 상품을 또 결제하는 비용이 꽤 많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반응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막 대량으로 막 많이는 주문을 못 해놓겠더라고요. 이제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도 문제이니까. 그래서 좀 단가도 세고 이걸 어떻게 또 운영을 해야 될까
고민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한 번에 입금해야 되는 금액이 매우 커지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 제작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고심하고 만들었었는데 여러분들 눈에도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어요. 비 오고 나서 좀 추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잠깐 춥겠지만 이제 그 뒤에는 진짜 봄 날씨 회복할 거니까 이제 꽃들도 조금씩 피겠죠. 갑자기 또 이 꽃 문진이 예뻐 보이는데 꽃 피는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 즐겁게 또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어 만나요. 안녕.